네, 두 번째 문제는 서술형이었는데요. 과연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어떤 유형으로 공개가 될까요? 세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험지 넘겨주시죠. 네, 이 세 번째는 선택형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고 적합하지 않은 투자 전략을 고르시오. 한번 꼬아졌는데요. 적합하지 않은 걸 고르셔야 합니다. 이 삼성전자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74거래일 만에 장중 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 중에서 현재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보시죠. 88층에도 사람 있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최고가가 8만 8천 원이었습니다. 구조대 올 때까지 시간만큼은 만수르 전략으로 버틴다, 홀딩하자라는 전략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친구들이 자기도 삼성전자 샀다라고 할 때 나는 파시면 됩니다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슈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전략 다음에 친구 매매일까요? 저희는 친구들이 산다면 나는 팔고 나오자라는 전략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빅테크는 중국향 제품에 HBM이 아닌 삼성전자의 GDDR7을 씁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서 HBM 인증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버텨요라고 나와 있네요. 엔비디아랑 묶었을 때 홀딩 전략을 또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이 반도체입니다.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담으세요. 지금이 저가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7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 예정입니다. 지금은 조심스레 관망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17일부터 3일 동안 삼성전자의 이 글로벌 전략회의가 진행되는데 어떤 내용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전략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주셔야 하니까요.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 주식 남자의 선택 바로 적어주시죠. 오늘 마지막 문제는 뜨거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질문이 준비가 돼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정규장도 마찬가지고 애프터 시장에서도 6만 원을 뚫느냐 마느냐 이 선을 두고 계속해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만 전자 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느냐 해가지고 5가지 지금 보기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는 지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답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1번 적어주신 거죠? 네. 그러면 두 분 다 똑같이 1번입니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투자 전략.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무조건 버틴다라는 부분에 두 분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연희 전문가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잘 붙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맞물리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 우려 속에 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AI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만 전자 오늘 이제 장중에 터치를 하면서 6만 전자를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항상 뉴스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금방 또 8만 전자 갈 것이다, 10만 전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크죠.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 너무나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회복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만수르로 8만 원대까지 버티기에는 약간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더라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실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만 원 중반선까지 올라온다면 그 이상은 조금은 살짝은 부담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6만 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너무 이제 급하게 기대하기보다는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AI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지만 이 파운드리 수율 격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8만 원대까지 가려면 시간 만수르로 버틴다라는 전략보다는 확실한 실적 반등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AI라든지
된다든지 파운드리에 대한 뭔가 엄청난 대반전이 있어야지 조금 더 급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1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고 2번부터 4번 중에서 조금 더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전략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1번을 골라주셨어요. 88층에도 사람이 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틴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저희 아나운서실에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8만 원대인데 라고 하는 김모 아나운서의 그 푸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오겠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참 삼성전자가 결국은 갈 겁니다. 결국은 갈 건데 이 시간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때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제 관세를 강하게 좀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가 강하게 나오기 전에 재고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요들이 전방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모두 다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도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어서 단기적인 흐름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하반기로 하면 또 이게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수요 유고가 더 늘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또 우려가 섞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불안 요소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은 삼성전자를 이제 급하게 지금 비중을 확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물론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는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장기가 평생 그냥 안고 간다 이런 느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금 같은 거 넣으면 1년짜리 단기도 하지만 2, 3년짜리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 쪽에서는 사실 장기 적금 드시면 10년짜리도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1에서 3년 정도는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분할 매수를 해서 일단은 평단을 낮추는 전략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88층 이런데 가장 고가권에서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평단을 낮추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라왔을 때 또 거기서 또 이제 조정 나오면 다시 본전도 못 찾고 또 밀려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단을 여유자금으로 낮추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천천히 매달 꾸준하게 비중을 좀 늘려나가시거나 또는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는 퀄테스트를 확실히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때 비중을 한 방에 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평단을 낮추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으로 분할 매수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연희 전문가님 앞서서 6만 원 중반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다시 전략을 수정해 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가장 적합한 복이 하나만 골라주시면 어떤 겁니까? 가장 적합한 복이 그나마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디램 쪽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디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HBM보다는 성능이 약간은 낮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수요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받침이 돼서 실적까지 또 개선이 되는 면을 본다면 그 이상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 이제 모두 마칠 텐데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애프터마켓 그리고 프리마켓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애프터마켓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또 해드리는 내일장을 대비하는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애프터 성공률까지 쭉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